자리에 K-pop 팬들을 대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K-pop 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K-팝의 위상을 만든 것은 팬들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터사들은 K-팝 엔터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법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실제 변화를 만드시는 각계의 관계자분들과 함께 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K-팝 팬들이 엔터사들의 앞선 마케팅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K-팝 팬들의 요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팬들의 요구를 실제 변화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pop 플래닛은 K-pop 팬들과 함께 기후행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정부 및 기업들의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캠페인을 시작하며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21년 죽은 지구의 K-팝은 없다 캠페인을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K-팝 전반의 산업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던 캠페인이었고 이후 저희의 주요 캠페인은 스트리밍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여 멜론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멜론은 탄소만 캠페인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캠페인으로는 석탄 발전으로 공급하는 알루미늄 공급 중단을 현대차에게 요구를 하고 실제로 올해 초 관련 MOU 중단 선언을 받았던 현대 석탄 멈춰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대체 K-pop 팬과 기후행동이라니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K-pop 팬들은 K-pop 플래닛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기후행동을 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지진이나 홍수가 일어났던 기후재난 지역에 K-pop 팬덤들이 모여서 1억 원의 성금을 모아 기부한 사례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세븐틴의 팬덤인 캐럿이 한불이 발생한 지역에 하루 만에 4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 700만 원의 기부금을 축조성을 위하여 다시 기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K-pop 팬들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사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하여 해시태그 Black Lives Matter를 이용한 트윗을 계속 올리기도 하고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트윗을 계속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K-pop 팬들은 국적 상관없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활약을 가지고 있죠. K-pop 플래닛은 이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운동의 주체가 되고 강한 활약을 가진 K-pop 팬들과 함께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플라스틱 앨범의 죄악이라는 K-pop 산업에 불필요하게 생산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앨범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캠페인은 2021년 진행했던 죽은 지구의 K-팝은 없다 캠페인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는 2021년 당시 전 세계 팬들로부터 10,000명이 넘는 청원을 받았고 국내 팬분들로부터 앨범의 생산자인 엔터사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라라는 메시지로 국내 팬분들에게 호치곤란한 8,000장의 앨범을 기부를 받았고 이를 직접 엔터사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K-팝이라는 타이틀로 국회 포럼을 처음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소위 4대 엔터사라고 불리는 모든 엔터사가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플랫폼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고 친환경 소재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JYP의 경우는 엔터사들 최초로 한국형 아리백을 이행하겠다 약속하기로 했고요. 이는 엔터사들이 기후위기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했던 플라스틱 앨범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앨범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다시 한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앨범을 둘러싼 환경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앨범에 꼭 한 장씩 들어가고 있는 CD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또 포장지로는 폴리염화비닐이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기 적혀있다시피 폐기물 처리상에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역시 악화시키는데요.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CD 한 장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500g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기 여자 아이돌의 초동 판매량, 앨범이 발매되고 첫 주 판매량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비행기로 지구를 74바퀴 돌 때의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앞서 엔터사들이 내놓은 친환경 조치들이 근본적인 앨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첫 번째 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 아무도 CD를 듣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실물 앨범 판매량은 급증하여 2023년에 전년 대비 50%가 넘는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약 1억 1,578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미국 팝스타, 전 세계로 유명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일주일간 시공 판매량은 K-팝 그룹 초동 1위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K-팝 산업의 앨범 판매량이 정말 기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반응은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올해 초 일본 시부야에 버려진 세븐틴의 앨범 쓰레기 무더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버려진 모습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K-팝 산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K-팝의 앨범 마케팅 상술이 해외에 소개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앨범의 커버만 다르게 하여 한 번 컴백할 때 여러 버전을 발매하며 이에 따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K-팝의 글로벌 위상을 생각했을 때 K-팝의 이런 반환경적인 마케팅이 해외로 소개되고 퍼져나간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앨범을 만들 때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FSC 용지를 사용하는 건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마케팅 상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않을 버려진 실물 앨범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건 그저 나무나 베고 쓸데없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팬분이 저희에게 팬사인회에 응모하기 위해서 구매했던 100여 장의 앨범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앨범의 비닐 포장지도 뜯어지지 않은 채로 박스째로 저희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앨범에 FSC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앨범의 중복 구매를 조정하는 상술이 없어지지 않는 한 플래닛 앨범, 그리고 FSC 용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모두 불필요하게 생산되어 버려지는 것 마찬가지인 것을 시사합니다. 이건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앨범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를 보셨는데요. 엔터사들의 악덕 마케팅은 팬들의 삶에도 경제적, 정서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K-팝 팬들은 대다수가 10대, 20대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청소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K-팝 앨범 마케팅 상술은 아티스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당삼아 팬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경험한 여러 문제를 유형별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팬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게 문제임을 알고 있지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니들이 안 사면 안 되냐,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 저희가 팬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로 찾은 사례이지만 저작권 문제상으로 주요 내용만 담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사례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팬사컵 판매라는 신동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서 앨범을 많이 사서 응모를 하고 그렇게 당첨이 된다는 이 시스템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팬사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팬사인회 당첨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커트라인입니다. 엔터사들이 팬사인회 당첨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K-팝 팬들은 그럼 당연히 많이 산 순서대로 줄 세우기를 하여 팬사인회 당첨자가 선정되는구나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팬사인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팬사컵 정보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이는 K-pop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며 또한 이 팬서컷을 이야기하는 건 K-pop 팬들 사이에서 1급 비밀인데요. 팬서컷이 공개가 된다면 만약에 150장 사면 다 팬사에 당첨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었을 때 그러면 나는 160장 사야겠구나 라는 식의 전체적인 팬서컷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팬들 사이에서는 1급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팬사인회 참여를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팬서컷 기준으로 팬사인회 응모를 할 때 앨범을 사려면 500, 6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K-pop 팬들의 기준으로 이들은 탑급 아이돌이 아닌데도 말이죠. 또한 K-pop 팬들 중에 홈마스터, 줄여서 홈마라고 불리는 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고 올리는 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팬사인회에도 정말 여러 번 참석하고 그리고 해외 투어 같은 스케줄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사례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입니다. 어떤 홈마는 한 달 카드값이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고 다른 홈마는 연 약 1억 원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어떤 일반 팬은 내 아티스트의 성적을 위해서 앨범과 굿즈를 중복으로 구매하여 400만 원이 넘는 카드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앨범 구매 비용 마련을 위한 부채입니다. 팬사인회를 위한 앨범 구매 비용이 500에서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린 K-pop 팬들이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K-pop 팬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요. 어떤 홈마는 자신의 옷도 아닌 아티스트의 옷을 사고 또 빚이 1,000만 원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홈마는 자신의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또 그로 인한 대출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지 못하고 있다고 왜 사진을 올리지 않느냐 묻는 팬들에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막 20살이 된 어린 팬이 자신이 팬사인회에 가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팬들에게 질문을 하자 다른 팬이 그 어린 팬을 향해 말리면서 자신도 팬사인회에 가고 싶어서 대출을 받았었으나 팬사인회에 가지도 못하고 부채만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SNS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 앨범을 샀는데 팬사인회는 떨어지고 그 할부금은 2019년에서야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일화가 팬들 사이에 있고 홈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상통화 팬사인회 같은 데에 계속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케줄을 따라다니는지 궁금해하던 K-pop 팬의 질문에 다른 K-pop 팬들이 본인의 경험과 지인과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대출, 신용카드 돌려막기, 카드빚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앨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는 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른 팬들 사이에서 존경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만큼 팬사인회에 참여하기 위해 성적을 위해 앨범을 중복 구매하는 일은 환경에도 기후에도 좋지 않으며 어린 K-pop 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은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해외까지 영향력이 큰 K-팝이기 때문에 해외 팬들 역시 이런 마케팅 상술의 폐해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팝 해외 팬들이 영상통화 팬사인회 참여를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앨범 대량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 K-팝 플래닛의 인도네시아 캠페이너의 지인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일본 가량의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위하여 앨범을 구매하고 보통 50에서 150장 정도의 앨범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평균적으로 앨범 한 장당 19,000원 정도 하는데요. 그리고 150장 샀을 때의 금액은 258만 원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초년생의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8시간씩 10달 반 정도를 벌어야 하는 돈이며 거의 1년치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해외 팬이 팬콜, 영상통화 팬사인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총 500장의 앨범을 구매하였지만 당첨되지 못한 경험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답했고 총 8,500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의 1년 집세와 비슷한 값입니다. 그리고 레딧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K-팝의 최악의 바가지 발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팬콜, 영상통화 팬사인회 응모는 도박인가? 의 토론 페이지가 생길 정도로 정말 많은 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디에 있든 지역을 막론하고 K-팝 마케팅에 갖는 불만이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반 대량 폐기입니다. 해외에서는 앨범을 사고 이 앨범을 직접 배송을 받으면 무게당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비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웨어하우스, 이들은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중간상들에게 1차로 앨범을 배송을 시킨 후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해외로 입금받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중간상들은 유학생이거나 여행자나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간상을 이용하더라도 사실 포토카드 이외의 앨범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팬들에게는 음반 배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포토카드만 따로 배송받은 후 음반은 중간상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팬사인회 응모와 포토카드를 위해서 음반을 대량 구매하지만 아예 받지도 않고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상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인도네시아 캠페이너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중간상에게 앨범을 구매하려고 비용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배송해 주지도 않았고 또한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캠페이너는 한 장을 구매하였으나 이 전체적인 그룹 주문을 한 사람이 구매한 총 앨범은 111장이며 600만 원 가량의 금액입니다. 한국인 중간상들도 있는데 이들이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 포토카드를 제외한 앨범을 재판매하겠다 하고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진은 사기 피해를 받은 팬이 사기 계좌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SNS에 경고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속되는 문제들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팬사인회 응모권을 앨범으로 하고 랜덤 포토카드를 포함하며 앨범 버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엔터사들의 앨범 마케팅 상승, 그리고 초도, 즉 차트 때문입니다. K-팝 산업 내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과열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활발하게 가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티스트들의 순위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 성적을 위해서 앨범을 사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팬들은 플라스틱 앨범 판매 마케팅 상수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K-팝 플래닛은 그런 K-팝 팬들의 목소리를 모아 10,000명의 K-팝 팬의 청원을 받았고 어떤 마케팅 상술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하고 이들의 의견을 엔터너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4대 엔터너 중 유일한 대기업이자 ESG 경영 성과 중 환경 부분 꼴찌를 담당한 하이데 앞에 찾아가서 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액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K-팝 팬들은 앨범 판매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앨범 제작 및 앨범 마케팅 상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체부와 환경부와 함께 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구체적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이미 선례가 하나 있는데요.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는 랜덤 구성물이 포함됐을 경우 차트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랜덤 포토카드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성물을 포함한 앨범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제도와 규제를 통해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산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회의 INC5가 다음 주에 개최된다는 사실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금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한국의 대표 산업인 K-팝도 부끄럽지 않게 이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린워싱이 아닌 불필요한 플라스틱 앨범 생산을 줄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K-팝을 만들어 주십시오. K-팝 팬들은 내가 사랑하는 K-팝이 더욱 자랑스러운 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